이번 시간에는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얘는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대뇌가 있으면 의지가 있다 떠올리시면 되고요. 얘는 대뇌의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판단 과정이 간단해요. 그러면 나타나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복잡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나타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 중추는 당연히 대뇌겠죠. 의지와 의식을 가지니까 중추는 대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얘는 대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선천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리고 반응 중추는 크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척수랑 연수랑 중간내 이렇게 세 개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이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척수 반사가 있는데 얘는 회피, 무릎, 배변, 배뇨 반사가 있어요. 회피 반사는 예시를 들어보면 뜨거운 물체 또는 날카로운 물체를 손이나 발로 만졌을 때 손, 발을 바로 뗀다라는 게 바로 회피 반사예요. 뜨겁거나 날카로운 거 만질 때 순간적으로 손발을 확 떼거든요.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바로 일어나요. 이게 바로 회피 반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 반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무망치로 무릎에 있는 뼈의 아래를 치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무릎 반사는 무릎 빡 치면 다리 들어 올리는데 그냥 생각 없이 들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변 배뇨 반사가 있어요. 얘는 대변과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변과 소변을 누는 게 아니에요. 누는 게 아니고 마려운 느낌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척수반사에 배변 배뇨 반사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연수는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데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침 분비, 구토, 딸꾹질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걸 담당하는 게 연수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말 많은 걸 담당하는 게 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관내, 즉 중내랑 똑같은 표현이죠. 중내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중내 반사는 동공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내가 동공 반사를 담당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동공 반사라고 하는 건 빛의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입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빛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동공이 축소가 되고요. 빛이 없어요. 그러면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빛이 많죠? 그럼 빛이 너무 많으니까 흡수율을 줄여야 돼요. 너무 많아서 흡수는 적게 돼야 되기 때문에 동공을 축소시키는 거고요. 반대로 빛을 없애요. 그러면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동공을 확대해서 빛을 많이 흡수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청개구리 같죠? 빛이 많으면 빛 적게 흡수하고 싶어 하고 빛이 적으면 빛 많이 흡수하고 싶어 해서 확대시킨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동공반사는 굉장히 응급실 같은 데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동공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특히 중내가 괜찮다 안 괜찮다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공반사 일어나면 중내 괜찮구나, 동공반사 안 일어나면 중내 이상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뇌 검사를 바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공반사로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 가면 간접적으로 동공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동공반사 해서 반응 있으면 중내 멀쩡하네, 동공반사 안 하면 중내 이상하네 해서 뇌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공반사는 응급실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 반사가 사실 이렇게 3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종류들도 있고요. 중추가 밝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 반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깊고 자세하게 하진 마세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끝이 없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해요. 그러면 다시 무조건 반사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반응 경로에서 대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해요. 이로 인해서 의식적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대뇌 안 거치니까 짧고 단순해서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왜 필요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못하면 되게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이게 느리게 하면 굉장히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반응을 해요. 미리 빠르게 반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뇌야 나 했어 이렇게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일어나야 빨리 대처해야 되는 상황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고 보호에 유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제가 아까 저지른 다음에 대뇌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주의사항에 적어놨어요. 무조건 반사만 일어난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반사 저지릅니다. 저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대뇌한테 보고해요. 일단은 저질러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뼈 건드리면 다리 들어 올려요. 일단 다리 들어 올리는 거 저지릅니다. 저지른 다음에 대뇌야 나 사실 다리 들어 올렸어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얘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얘가 일어난 후에 대뇌로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뜨거운 물질 만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이때는 순간적으로 손을 바로 뗍니다. 내가 의식하기 전에 그냥 떼요. 그 다음에 내가 뜨거운 물체를 만졌다는 사실과 손을 땄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앞정 밟는 거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때는 순간적으로 발을 바로 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앞정을 밟았다는 사실과 발을 뗐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앞부분 있죠? 순간적으로 손 바로 떼고 순간적으로 발 바로 뗀 거 있죠? 얘네들이 바로 무조건 반사입니다. 내가 의식하기 전에 이미 손발 다 뗐어요. 그래서 주황색 부분이 무조건 반사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사실도 알고 뭐 앞점 밟았다는 사실도 알고 굉장히 다양한 사실들을 알아차리죠. 그래서 얘가 바로 대뇌가 관여를 한 의식적 반응이다 라고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 그냥 순간적으로 탁 한 거, 그게 무조건 반사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실들을 알아차리죠. 그게 바로 의식적으로 반응한 거, 즉 대뇌가 관여한 거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 다음에 대뇌로 자극이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릎 반사 관련해서 문제집에 그림이 나와 있길래 추가로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일단 무릎을 쳐요. 무릎을 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느껴진다 라고 하면 그때 손 들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 이거를 동시에 판단하는 거다, 이런 실험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 딱 치고 느껴지면 손 드세요 해서 손 딱 들고, 이런 실험인데 이거를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무릎 반사 있죠? 다리가 들리는 반응 경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 중에서도 이제 척수 반사에 해당하고 그 중에 무릎 반사에 해당한다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먼저 발생해요. 빨리 발생한다 그랬죠? 대뇌 관여하는 것보다 빠르게 발생해요. 그래서 다리가 들리는 건 먼저 발생한다 떠올리시면 되고, 팔 드는 반응 경로는 의식적 반응입니다. 내가 느껴진 다음에 손을 들죠? 느끼는 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적 반응이고, 얘는 당연히 대뇌가 관여를 할 거고요. 이로 인해서 나중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로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경로가 더 복잡해서 나중에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반사가 대뇌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 파트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